자, 공통수학 2 이제 시작해보자. 공통수학 2는 일단 좌표 평면 3개를 먼저 도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데, 그 도형은 좌표 평면에서의 도형, 해석 기하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할 거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평면 좌표 1단원 공부하고, 2단원부터는 직선, 그 다음에 원 이런 것들을 공부한 다음에 뭐 도형의 방정식 전체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차례 한번 봐봐, 차례. 몇 단원까지가 도형의 방정식이다? 4단원. 4단원까지. 그 다음 뭐 나와? 그 다음 뭐야? 집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를 공부하게 된다. 집합부터 해서 집합, 명제 이런 걸 공부하고, 거기에는 네가 아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나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들어봤지?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 함수를 공부합니다. 함수 공부한 다음에 뭐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거 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공부하면 공통수학 2가 끝이 난다. 그래서 조금 이제 크게 한 3파트가 있어. 첫 번째 파트는 도형, 두 번째는 집합명제, 세 번째는 함수. 일단 평면 좌표 오늘 1단원을 공부해보자. 오늘 하는 건 쉬운 내용들이야. 일단은 네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 넌 이미 구할 줄 알아. 그지?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는 무슨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잖아. 얘가 x1, y1이라는 좌표가 있고, 얘는 x2, y2야. 이었을 때 요 길이는 x2 빼기 x1. 물론 x2가 x1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 요 길이는 y2 빼기 y1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d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d는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있던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그걸 이용해서 기본 문제 1번, 2번, 3번까지 있고, 4번은 증명한 다음에 너가 이거 정리를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자. A는 1,2, B는 4,5야.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3x 플러스 y는 2 위에 점 좌표 알고 싶어. 그 점을 내가 P라고 이름을 좀 지어주자.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대. 그렇게 말했잖아, 얘가. PA와 PB가 같다는 거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도 당연히 같겠지. 제곱을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거리를 표현하면 보통 루트가 붙으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 떼고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PA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어. PA. P에서 A까지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 P의 좌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P의 좌표 설정을 하자. P의 좌표를 X좌표와 Y좌표 관계식이 3X 더하기 Y는 2라고 되어 있으니까, X좌표를 내가 K라고 하면 Y좌표는 뭐가 되겠어? Y좌표는 저거 3K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겠지. 네. 그럼 이렇게 두면 PA의 제곱은 X좌표의 차의 제곱, K-1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즉 9K 제곱. 이게 PA 제곱이고, PB의 제곱은 K-4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이니까 3K 더하기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둘 다 k제곱의 2차 함계수가 똑같아. 10k제곱, 10k제곱 똑같잖아. 따라서 사실은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다. 여기 마이너스 8k, 여기는 18k. 상수항이 9 더하기 16에서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둘이 같으니까 얼마? 12k가 24와 같습니다. k가 2라서 전피의 좌표는 2,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k가 2가 아닌데 내가 계산 틀린 게 있나 봐. 이 둘이 같다고 두면 12k가 마이너스 24니 바보야. 누가 24라고 그랬어? k는 마이너스 2지. 네. k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이구나. 됐지? 네. 어렵지 않지? 자, 기본 문제 2번으로 가보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1,1, B 3,2가 있다. 직선 Y는 2X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움직이는 점, 동점 P가 있는데 P에 대해서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했더니 그것이 최소일 때 그때 최소 값은 얼마인지 구하고 그때의 P의 좌표도 좀 구해봐라. 문제 이해됐나? 그럼 또 설정 뭘 해야 되겠어? 뭔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잖아. P의 좌표가 필요하겠지. P의 X좌표를 K라 하면 Y좌표는 2K가 될 거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표현해보자. PA의 제곱 K-1의 제곱 플러스 2K-1의 제곱 PB의 제곱은 K-3의 제곱 플러스 생각 없지? 2K-2의 제곱 정리하면 K제곱, 4K제곱, K제곱, 4K제곱 전체 10K제곱 1창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K 전체 더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에다가 8 더하니까 마이너스 20K 상수항 1, 1, 9, 4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을 알아봐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 역시 묶어야지. 이렇게 묶으면 상수항이 5가 되어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최소값이 5가 되고 그때 이 K가 얼마야? 그때 K가 1. K가 1이니까 그때 이 P의 좌표는 1,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기본 문제 3번으로 가보자.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1,3, B는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C는 6,3, D는 1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루트 3인데 일단 이 사각형 ABCD의 중점 PQRS에 대해서 라고 하는데 대충이나마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1,3 이 정도의 A가 있다. 4 플러스 루트 2, 루트 3 이 정도 잡았습니다. B가 있습니다. C 6, 얘보다 조금 더 가서 6,3 D 1 플러스 루트 2, 4 플러스 루트 3 이 정도에 있겠지. D가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D를 연결했다. 이런 사각형이 되었을 때 그 사각형의
변의 중점들을 AB 중점 P, BC Q, CD R, AD S에서 PQRS를 생각해 보자. 그때 1번 PQRS의 둘레 길이. 자,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각형은 뭐 특별한 사각형이 아니야.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평행사변형처럼 보였는데 평행사변형이 아니겠지만 설령 되더라도 그건 관계없이 어떤 의미의 사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어떤 사각형이 될까? 의미의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까? 임의의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될지는 언제 배웠어? 못생겼네. 반대잖아. 어? 반대잖아. 언제 배웠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제 배웠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잖아. 사각형 공부하면서. 중1이 아니었구나. 이랑 얘랑 연결하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의 길이는 절반이고 평행하다. 중점 연결 정리에. 얘도 중점 연결하면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라서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어? 평행하고 길이가 같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 했지. 그러니까 얘는 빨간색 평행사변형이지. PQRS의 둘레를 구하라. 얘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길이의 절반이 얘랑 얘니까 결국 BD 길이를 구하면 그게 이 두 개의 합과 같아지고 같은 방법으로 AC를 구하면 이 둘의 합과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PQRS의 둘레는 뭘 구하면 된다? 원래 사각형 ABCD의 대각선 두 개의 합과 같다. AC의 길이는 A에서 C까지 길이는 요거하고 요거 좌표 보니까 이 그림 그리는 거 지금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C 길이는 차이가 7의 제곱. 끝이네. 7이네. 뭐 AC 길이는 7이네. BD 길이의 차이가 3의 제곱. 차이가 4네. 3과 4니까 그냥 5겠지. 3, 4면 5잖아. 그러니까 답은 12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PQRS의 넓이를 구해라. 자, PQRS의 넓이를 구해라. 사각형의 넓이인데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 했지. 평행사변형 넓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니까 또 다른 생각으로는 원래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원래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쉬우면 그걸 구해서 절반을 구하면 될 거고 아니면 지금 주어진 것에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게 쉬우면 그냥 구하면 될 텐데 뭐가 더 쉽노? 원래 사각형 넓이? 원래 사각형 넓이로 구하자. 자, 원래 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4개를 빼면 되겠지. 자, 이 사각형 넓이 구해보자. 요 길이는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니까 7. 요 길이는 D에서 B까지. D의 Y좌표, B의 Y좌표 4네. 그래서 7, 4, 28. 빼기 삼각형. 여기는 1, 2, 3, 4라 할 때 1번 삼각형. 요거 넓이. 요 길이는 마이너스 1에서 1 플러스 루트 2니까 뭐 짜증나네. 2 플러스 루트 2야? 맞아. 그 다음에 요 길이는 D의 Y좌표, A의 Y좌표 1 플러스 루트 3이야? 뭐 짜증나게 생겼네. 좀 더럽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요게 AC가 Y좌표가 같지 않나? AC가 Y좌표가 같지? AC가 Y좌표가 같으니까 PQ도 AC랑 평행하니까 Y좌표가 같겠네? 그러면 그냥 PQRS를 직접 구하자 우리. 그게 낫겠다. 이건 너무 더럽다. PQ 길이를 구하고 PQ 길이 곱하기 높이 하자 그냥. 왜냐하면 지금 PQ라는 애가 AC랑 평행할 거 아니야? PQ는 AC랑 평행하고 SR도 당연히 AC랑 평행한데 AC라는 애가 AC가 X축과 평행하게 길이가 딱 잘 나와 있어. AC가 7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PQ 길이는 2분의 7이야. AC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PQ 밑변 잡고 높이는 요 길인데 이 둘이 평행하니까 길이 잡기 좋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PQ에서 SR까지인데 그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절반이겠지. 왜냐하면 얘가 중점을 잡았으니까 요 길이의 절반이 얘일 거고 얘도 중점 잡았으니까 요 길이의 절반이 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인 4의 절반이 얘겠지. 그래서 높이는 2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자. 따라서 PQRS의 넓이는 2분의 7 곱하기 높이 2에서 7 이렇게 구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3개를 풀어봤고 세 문제만 별거 없었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풀 수 있었다. 기본 문제 4번이 증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이 정리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름은 중선 정리라는 거야. 중선 정리 공부했나 안 했나? 했었어, 그지? 경시하면서 했지? 자, 중선 정리 삼각형에서 한 꼭 지점에서 중선을 그었습니다. 중선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거지. 중선을 딱 그으면 당연히 이거는 길이가 같을 거야. 이때 AB의 제곱과 AC의 제곱 합이 AB 제곱과 AC 제곱 그림으로 잘 익혀도 AB 제곱과 AC 제곱의 합이 2배의 이 중선 길이 AM 제곱 더하기 요거 또는 요거 BM의 제곱 요거가 같다는 거야. 중선 정리. 오케이?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점 B하고 점 C가 있어. BC는 정점이야. 정점이 뭐야? 고정되어 있다고.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A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 동점이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내가 찾고 있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자,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A가 여기 있다면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여기 있다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뭐 이 직선 위에 있다 하자. 이 L 위에 직선 L 위에 A가 존재하는데 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지겠지. 이렇게 달라질 때 그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 최소가 되는 이란 조건이만 붙었다면 도대체 A가 어디 있어야 최소가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 길이도 변하고 이 길이도 변해. AB하고 AC가 같이 막 변할 거 아니야.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을 때 중선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여기에 분명히 A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가 변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애를 보면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라는 걸 보면 A가 M까지의 거리, M이라는 건 BC의 중점이거든. 그리고 BM 거리라고 했는데 A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건 AM이야. BM은 변하지가 않아. BM은 그냥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왼쪽 좌변에서는 변하는 게 두 개였는데 A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에서는 변하는 게 AM 혼자야. BM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게 편하고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면 될 거고 왜?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이 직선에서 M까지의 거리가 최소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수선에 발레를 했을 때 여기가 A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자, 이 증명을 할 건데 이 증명을 우리는 지금 좌표 평면상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증명은 좌표 평면에서 해보자. 그럼 얘를 좌표 평면에 데려올 건데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네가 좌표 평면에 데려오는 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얘를 데려오는데 쉽게 증명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와야 돼. 그치? 쉽게 증명하는데 대신에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데리고 올 때는 편안하게 증명할 수 있게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데려오는데 대신에 특수한 형태가 되면 안 되지. 기왕이면 여기 보니까 M을 원점에 맞춰서 얘가 원점이 되도록 데려올 수 있고 그 데려와도 아무 문제 없고 M에서 B까지 M에서 C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를 B 여기를 C라 잡았을 때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요 좌표를 내가 C라고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C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X축의 밑변이 나란해지도록 겹쳐지도록 일치하도록 데리고 오면 되잖아. 데리고 왔을 때 A라는 점은 이런 데 잡을 수는 없어. 그지? 이런 데 잡아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특수한 삼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A를 여기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A의 좌표는 A, B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잡으면 좌변 AB제곱 더하기 AC제곱 A에서 B까지 거리의 제곱은 A 빼기 마이너스 C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B제곱 이게 AB의 제곱이고 더하기 AC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좌변이지. 좌변을 간단하게 하면 정리해보면 A제곱 2개 있고 B제곱도 2개 있고 C제곱도 2개 있고 마이너스 2AC와 플러스 2AC는 사라졌으니까 이게 다지. 그 다음에 우변 2배의 자 얘도 2배의 이렇게 해버리자. 2배의 AM의 제곱 A에서 M까지 거리 제곱은 M은 0,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거 아니야. 그 다음 BM의 길이는 마이너스 C가 아니고 C다. 그지? C제곱.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증명은 매우 간단하고 얘기했다시피 이걸 이제 중선 정리를 기억해야 된다. 자, 1-4번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공부했어.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번에는 내분점, 외분점으로 가보자. 왜? 책에 다 있대. 나중에 책에 있어. 그러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영상 보면 되고. 자, 먼저 1차원 수직선 위에서 생각해 본다. 점 A의 좌표가 A, 점 B의 좌표가 B야. 선분 AB가 생겼고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X라 하자. 이 X를 알고 싶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M 대 N 된다는 거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M 대 N 되는 그런 X를 알고 싶다. 근데 AP의 길이는 뭐야? AP 길이는 X 빼기 A지. BP의 길이는 뭐야? B 빼기 X겠지. 그게 M 대 N이라고. 둘이 곱한 건 서로 같습니다. M, B-X가 N의 X-A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M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MX 더하기 NX가 되겠지? MX 더하기 NX는 나머지 상수 좌변으로 이항하면 MB 플러스 NA MB 플러스 NA 해서
x는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표현돼. 그래서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라고 하면 그 좌표는 mb 더하기 na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mb 더하기 na. 공식 간단해. mb 더하기 na. 자, 이번엔 교과 과정은 빠졌지만 외분점도 살펴보자. 선분 AB가 있는데 외분점이라는 것은 AB 선분 바깥쪽에 어떤 점이 있어서 자, 이걸 Q로 할 때 A에서 Q까지 거리가 M, B에서 Q까지 거리가 N 이렇게 되는 Q의 좌표를 알고 싶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M이 N보다 클 때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M이 N보다 작을 때는 Q가 어디에 있겠어? MN 대소관계가 바뀌면 Q는 어디에 있겠어? 안쪽에. 안쪽이 아니고 바깥 A 왼쪽에 있겠지 당연히. 네. 자, 이렇게 될 때 Q의 좌표 X를 구해보자. 자, AQ 대 BQ가 M 대 N이 된다는 거니까 AQ는 X 빼기 A, BQ는 X 빼기 B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곱해주면 M의 X 빼기 B는 N의 X 마이너스 A가 돼야 됩니다. 여기 MX, 여기 NX인데 NX를 이항시키면 M 마이너스 N의 X가 마이너스 MB 이항시키면 MB 빼기 NA가 되어서 이번에 X는 M 빼기 N분의 MB 빼기 NA 요렇게 해서 완벽히 부호만 반대가 되는 꼴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선분의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라고 하면 외분한다는 표현은 잘 안 쓸 텐데 교과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연장선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AB 연장선 위에 M 대 N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외분인데 그렇게 하면 M 빼기 N분의 내분은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 MB 빼기 NA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A의 수직선 위에서의 좌표가 3이고 B는 8이다. AB의 연장선 위를 그냥 AB를 표현을 그렇게 할게. AB를 2대 7로 2대 5로 자, 2대 5로 외분하는 점 Q 좌표를 구해라. 2대 5라고 해. 5대 2가 아니고 아까는 M이 컸는데 이번에 2대 5라 했다. 하지만 공식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 빼기 5 하면 돼. 2 빼기 5. 2 빼기 5 분의 그 다음 2를 누구한테 곱하고? 2를 누구한테 곱해? 이렇게 X자로 곱한다고 28 빼기 53 하면 된다고.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단 말이야. A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 돼. 당연히 2대 5니까 A에 가까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자, 지금 내가 1차원 수직선에서 구했는데 그러면 2차원의 좌표 평면 세계에서 하는 달라질 거 없어. A의 좌표가 x1, y1 B가 x2, y2일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딱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하면 P의 X좌표는 요 선 위에 이 수직선 위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X좌표가 X1이고 여기는 X좌표가 X2고 그러면 여기를 찾는 방법은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내분점의 X좌표. 그럼 내분점의 Y좌표는 바로 요 점의 Y좌표가 되고 그럼 여기 요 수직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 위에서. 요 점의 Y좌표는 Y1이고 요 점의 Y좌표가 Y2고 또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걸 찾는 거니까 Y좌표도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해서 똑같이 이렇게 좌표로 만들어주면 돼. 자, 여기까지 되겠어? 네.
네 분점 중에 제일 특이한 점이 중점이겠지. 1대1, 1대1, 그러니까 1대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대1, 2분의. 자, 기본 문제 1-5번을 봅시다. 자, 4점을 꼭지점으로 한 사각형 ABCD가 마름모가 되도록 AB의 값을 정해라. 마름모 되도록. 기본 문제 5번. 마름모가 되도록 ABCD가 마름모가 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생각해보자. A하고 D는 한 개씩 모르지만 BC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3,5가 있고 7,3이 있네. 여기 B 7,3 C A의 좌표는 A, X 좌표는 모르겠지만 Y 좌표는 1. 요 위에 A가 존재해. 여기에 A가 있고 D는 B, X 좌표 모르겠는데 Y 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위에 존재해. BC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때 마름모가 돼. 요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AB, BC, CD, DA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대충 마름모 모양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D. 아니면 요 길이하고 또 같아지는 요쯤에 A를 잡아서 AB, BC, CD, DA 요런 식으로 해서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마름모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 길이하고 같은 것을 요 가까운 곳에 잡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잡아서 이렇게 컴퍼스를 가지고 한다면 뿅 원을 돌렸는데 요 수평선하고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길 거니까 여기를 A를 할 거냐 여기를 A를 할 거냐. 그럼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D가 결정되는 형태로 마름모가 정해질 텐데,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길이랑 같아지는 만큼이 되는, 요 길이랑 같은 순간이 되는 A 좌표를 계산을 통해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A를 구하고 난 뒤에 또 D를 구하는 방법,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를 우리가 언제 공부했지? 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중2 과정에서 공부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몇 가지가 있어? 평행 두 변이 5가지가 있다. 임마. 네.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이거는 정의야, 정의. 평행사변 정의를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인데, 그 말고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 그 다음에 서로 대각선이 이등분해.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자, 마지막 조건. 한 쌍의 대변이 뭐하고? 너 임마 아까 했잖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했잖아 아까. 저 새우 저거 길이도 같다. 이 5개인데 그 중에 얘가 주로 여기서 많이 이용됩니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자, BD의 중점 몇 콤마 몇이야? BD의 중점 2분의 B 플러스 3 콤마 2지. 맞아? 그 다음에 AC의 중점 2분의 A 플러스 7 콤마 2분의 2, 4, 2 맞아? 그러니까 너희 둘이 같으면 되겠지. 아, 너희 둘이 같으니까 B 플러스 3과
a 플러스 7은 같다야. 이걸 만족하면 평행 4변형이 돼. 근데 얘는 평행 4변형만 되면 안 되고 마름모가 돼야 되잖아. 평행 4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평행 4변형에서 마름모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평행 4변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평행 4변형도 이웃하는 변끼리 길이가 같단 말이야.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공부하라 그러면 짜증나잖아. 나도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는 같다고. 다음은 이웃하는 것까지 같아지면 그럼 마름모가 되는 거지. 또 대각선이 직교하면, 그래서 이 조건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마름모가 됩니다. 근데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조건은 기울기를 이용해야 되겠지. 자, 그 조건은 요 다음 과정, 요 다음 단원 거라서 일단은 보류하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 보자. 일단 자, b 플러스 3, a 플러스 7 요거 같으면서 b의 길이와 bc 길이가 같습니다를 이용한다. ab 길이는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1의 제곱, 요게 ab의 길이고, bc 길이는 4, 2, 4제곱, 2제곱, 루트 20. 따라서 요 안의 값이 20하고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 a 빼기 3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a 빼기 3은 풀마 2가 되어서 a는 5 또는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오면 12니까 B가 9가 될 거고, A가 1이면 8이니까 B가 5가 되어서 5,9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 있다. A와 B의 값은 이렇게 1, 5와 5, 9가 둘 다 두 가지가 가능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평행 4변형 되기 위한 조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주로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쓰면 되고, 마름모는 거기에 대해 추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를 추가해서 쓰면 된다. 자, 이제 기본 문제 1-6번 가면 우리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알게 된다. 무게중심. 고승리,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 무게중심 좌표.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공식 있잖아요. 그걸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공식이요. 자, 일단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동하지? 중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지. 중선이 뭐야? 그 중간 다 밑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이지. 네. 자, 그렇게 끄면 무게중심은 중선을 어떻게 만든다? 이 중선을 어떻게 한다 했어?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하게 하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말하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서 이 무게중심의 이제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된다. A의 좌표 x1, y1이라 하자. B, x2, y2. C는 뭐겠어? x3, 아유, 똑똑하다. 자, 이럴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려 하는데, 무게중심은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중점을 연결해서 나온 거니까 중점 M을 잡자. M은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x3. x2 더하기 x3, 네.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AM이라는 이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곳에 G가 있다 했잖아. 다시 보기 좋게 A는 x1, y1이고 M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인데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게 바로 G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공식을 쓰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분의 3분의 요렇게 곱해서 더한다 했잖아. 요렇게 곱하면 2가 사라지면서 x2 더하기 x3가 되고 요렇게 곱하면 x1이 돼서 더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같은 방법이니까 y1, y2, y3도 이렇게 되어서 무게중심 좌표는 생긴 꼴이 세 좌표의 평균이다.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이렇게 나타난다. 됐지? 자, 그게 기본 문제 1-6번이라고 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한번 끊어가자. 요까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유제를 풀면서 조금 개념을 더 잡아봅시다.